오늘 소개할 사건은 1990년 6월에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으로 일명 혈액형 살인사건으로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평화로운 한 가정에 비극을 불러온 혈액형, 의심 속에서 살아가던 한 여자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이 사건은 1990년 6월 2일 아침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0세 김씨의 부인인 37살 이씨와 11살 9살 자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6월 2일 새벽 2시경 회식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김씨가 취한 채로 잠들었다가 새벽 6시경 숙취 때문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깬 김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방 바닥이 피로 흥건한 데다 문지방에 피가 잔뜩 묻은 칼이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다급히 집안 곳곳을 살피는데 안타깝게도 아내와 딸, 아들은 모두 칼에 찔린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이씨가 양복과 양말을 벗겨준 후 안방에서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 가족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남편 김씨가 살해 용의자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라진 물건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김씨가 집에 들어간 뒤 얼마 후에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아파트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직감한 경비원들이 모든 출입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모두 시신이 난자되어 있었으며 흉기가 자고 있던 남편 옆에 있었던 데다 아내의 시신은 거실에서 발견되었으니 이에 서술된 것만 본다면 김씨가 진술한 것이 믿기 힘든 얘기인 것은 사실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그렇게 난자하면 가해자에게도 피가 튀기 마련인데 사건 당시 남편은 흰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에 혈흔이 없었고 손을 씻게 해보니 상당히 더러워 새까만 때국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가 도중 길바닥에 넘어졌나 싶을 정도로 더러웠으니 살해 후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낸 것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은 명백히 타살이었는데 세 군데의 치명상이 보였습니다. 심장에 하나, 간에 2개의 자창이 나타났으며 왼손과 오른팔에는 칼을 막는 과정에서 나타난 방어창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옆구리를 찔려 출혈이 있었으며 팔과 다리에는 칼을 피하면서 생긴 방어창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인 이씨의 검사 결과인데 몸에 자창이 총 14개나 있었지만 방어창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창의 방향이 모두 일정하였다는 겁니다. 방어창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저은 또한 없었으며 자창의 방향이 모두 일정에 자해를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 있었으니 어떻게 본인의 몸을 14번이나 찌르는데 주저함이 없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뒤로하고 경찰의 조사 결과만을 본다면 아내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해했다입니다. 이로써 아내가 딸과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 판단할 수 있는데 왜 남편은 죽이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의심에 억울함을 느꼈던 아내가 일가족을 살해한 것처럼 꾸미려고 아이들을 살해한 후 자신마저 찌르고 난 뒤 흉기를 남편 옆에 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편도 자신을 따라서 죽거나 죽는 것보다 못한 지옥 속에서 살아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이씨와 김씨는 둘 다 혈액형이 O형인데 9살인 아들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온 일 때문에 오래전부터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매일 다투던 게 싫었던 이씨는 김씨에게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했지만 김씨는 거절했습니다. 김씨는 국민학교와 군입대 당시 혈액형 검사에서 O형이 나와서 자신의 혈액형이 O형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 A형이 나올 수 없음을 김씨가 알게 된 이후로 이씨는 김씨에게서 위처증에 시달렸고 남편은 심지어 아내가 운영하던 약국 인근에 있는 다방에 잠복해 아내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에도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과 부인은 또 아들의 혈액형과 관련된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남편이 잠든 사이에 이씨는 아이들을 살해 후 자살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김씨의 혈액형을 재검진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학교와 군입대 당시 혈액형 검사에는 O형이 나왔다던 김씨의 주장과는 달리 A형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혈액형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의 가격이 당시로선 너무 비쌌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검사해야 하는 경우 시약을 조금만 사용해 혈액형 검사를 하는 꼼수가 빈번했고 이로 인해 검사 오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혈액형의 검진 오류로 인해
한 가정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990년에는 대한민국에 친자악인 유전자 검사가 도입되기 전이었고, 친자악인 유전자 검사가 도입된 때는 1991년이었으며 2000년이 되어서야 대중화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도입되기 전이었다고는 해도 다른 확인 방법이 있었고, 다른 검사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도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인 이혼이 있었을 텐데,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한 것도 모자라 그 방향이 죄 없는 자식들에게까지 향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일가족 살인사건, 일명 혈액형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